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생임 중학교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단원 제20과 신중한 질문 2차 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첫째,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자, 오늘 성어를 4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 자, 문장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에서 평서문, 의문문이 기본이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운 것들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화지문, 심사숙고, 촌철살인. 자, 촌철살인은 좀 신중하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언행일치. 자, 먼저 구화지문 보겠습니다. 구는 입부자죠. 화는 재앙화자입니다. 재앙화. 화의 상대적인 용어는 뭐라고 배웠죠? 우리 화의 상대적인 용어로 배운 것이 뭐 있습니까? 복이죠, 복. 화의 상대적인 용어는 뭐다? 복이다. 그래서 화와 복이라고 말하죠. 자, 입입니다. 화지문이죠. 이게 하나의 문장 성분이라는 뜻이죠. 지에 의해서. 그러면 화지문이니까 화의 문이죠. 화의 문입니다. 입은 화의 문이다. 다시 말하면 입은 재앙의 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은 재앙의 문이다 라는 말은 입을 통해서 재앙이, 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뭘 뜻입니까? 입을 통해서 화가 생긴다는, 입이 하는 역할은 먹는 것과 말하는 것이죠. 먹는 것으로 인해서 화가 생길 수도 있죠. 왜? 지나치게 먹으면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는 말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지 않고 함부로 인해서 화를 불러오게 되죠. 말을 잘못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원한을 삽니다. 말을 잘하면 상대방의 빚도 갚죠.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화는 재앙의 문이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신중히 해야 된다 라는 말조심에 관련된 한자입니다. 말을 신중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심사숙고, 깊을 심자입니다. 생각할 사자죠. 숙자, 익숙할 숙자입니다. 익숙하다. 고자는 생각할 고자입니다. 그래서 뭐하면 사자와 고자를 합치면 이렇게 사고죠. 사고,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심은 깊다는 뜻이죠. 그럼 깊이, 익숙히, 아주 깊고 익숙하게 해서 심사숙고는 그냥 심이나 숙은 깊이, 신중하게 라는 의미고, 사고는 생각하다 해서 심숙사고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는 하나의 단어로 그냥 뭐하다? 깊이 생각하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라는 말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 뭡니까? 화를 당할 일은 없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촌철살인인데, 촌철이라는 말은, 촌철이라면 이 촌자는 마디촌자입니다. 마디는 손가락 이렇게 굽혀서 한 마디죠. 굉장히 짧잖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 한 마디입니다. 한 마디에 철은 세 붙입니다. 그래서 촌철이라면 아주 작은 세 붙이죠. 한 치밖에 안 되는 세 붙입니다. 그 세 붙이로 이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세 붙이가 한 치니까 그거 다 우리 몸에 들어가도 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치의 세 붙이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한 치의 세 붙이라는 말은 뭐를 상징하냐면 간단한 말입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의 말, 길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툭 던지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촌철살인은 한마디 말로, 간단한 말로 남을 감동시키거나 남을 어떻게 약점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것,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촌철살인은 어떤 경구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한마디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촌철살인 역시 사람이 말을 할 때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죠. 그러고 보면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 입이 화의 재앙이라고 말하고 화의 문이라고 말하고 재앙의 문이라고 말하고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말을 신중히 해야 되는 것과 관련 있는 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행일치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이 어떻게 된다? 일치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말 따라하고 행동 따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언행일치는 말과 행동이 하나로 하는 것, 그것을 언행일치입니다. 이 치자는 이룰 치자죠. 뭐뭐를 이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문장의 유형으로 의문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의문문은 의문사가 오거나 의문 어조사가 사용됩니다. 자, 의문조사로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호는 뭐뭐입니까? 이렇게 우리말로 풀이됐네요. 자, 저 호자나 아니면 원자 제자. 어조사 호, 요 두 글자가 의문조사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거 호입니다. 호, 어조사 호 이렇게. 호. 자, 그런데 그 외에 의문사가 있습니다. 의문사 뭐 있냐? 하자 있습니다. 하. 무엇 하자, 어찌 하자 이렇습니다. 무엇하. 그다음 요거는 어찌영자죠. 어찌영자입니다. 어찌 편안할 영이 아니라 어찌영입니다. 이거는 누구 숫자입니다. 누구라는 말입니다. 누구. 자, 의미 안 써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 위에서 배웠던 문장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자 본문에서 1차에서 배웠죠. 이우입니다. 아, 잘못 읽었다. 이우요. 이우 두 마리 소입니다. 이우 하자 어떤 것 어떤 소 어느 것이죠. 하자 어느 것이 어떤 것이 위승 더 나은가라고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 때문에 어느 것이 뭐뭐한가라고 해서 의문문이 됩니다. 바로 의문사로 인해서 의문문이 되었다는 거죠. 두 마리 소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되겠습니다. 2번요. 영무 불평지심호입니다. 자, 불평지심은 그냥 그대로 한 단어라고 했죠. 편안히 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편안히 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편안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은 것이 불평인 거죠. 뭔가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불평을 하게 됐으니까 어찌 영자입니다.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그래서 이 뭐와 영자와 호자에 의해서 어찌 뭐뭐 하겠는가라는 의문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본문에 들었습니다. 하나 추가로 나온 글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을 써볼까요? 요거 인이죠. 수입니다. 수. 누구 수? 그 다음에 무죠. 없을 무입니다. 인수, 무. 과자는 허물 과자입니다. 글자가 어렵진 않네요. 인수, 무, 과. 인수. 사람이죠. 사람이 인자입니다. 누구 숫자입니다. 무, 없을 무, 과. 이때 과자는 허물과. 저 과자는 의미가 세 가지로 쓰이죠. 첫 번째는 지날 과 쓰이죠. 과거할 때 지나가다, 지나간 시간 할 때 지날 과자로 쓰이고 과속하면 지나치게 빠른 거죠. 그래서 지나칠 과자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로? 잘못, 허물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이른바 우리 과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자, 그러면 사람 중에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 중에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허물이 있다는 말이겠죠. 의문으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누구인들 허물이 없겠는가. 그래서 누구라도 허물이 없겠는가. 그래서 이 숫자가 누군들 뭐뭐하겠는가, 누구라도 뭐뭐하겠는가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누군들 허물이 없겠는가, 누구나 다 허물은 있게 마련이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허물이 있게 마련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금 배운 거네요. 영무 불평지심호. 자, 의문사, 의문조사에서 의문을 만들었네요. 이때 이 영자는 무슨 영자입니까?
우리 뭐라고 그랬죠? 어찌영자라고 그랬죠. 어찌영이란 의문사입니다. 흔은 의문조사고요.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자, 그러면 일단 어찌 여기 있네요. 혹시 저 어찌영자가 뭐 무엇이나 이거로도 쓰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이 어찌 그다음에 불평하는 마음 없겠는가라고 왔으니까 이거 뭡니까? 의문부사입니다. 그래서 영자는 의문부사로 의문사 중에서 의문부사이고 어찌라고 풀이한다. 자, 우리 의문대명사는 뭐 있습니까? 아까 누구수와 같은 경우는 누구라는 의문대명사죠. 그러면서 누구라는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자는 의문부사이면서 어찌라는 뜻이다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과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제 첫 번째. 여러분 교과서 150쪽을 참고해서 리더에게 필요하고 생각되는 요건, 거기에 리더에게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요건 중에서 하나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를 한자로 일단 써봅니다. 뭐 어떤 학생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뭐 솔선 수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일단 그렇게 쓰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과서 151쪽 문화일기에 보면 윤회와 거위입니다. 윤회라는 사람과 거위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만화로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 내용이 시사하는 바를 간단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20과 신중한 질문 2차 시학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